한구가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 건에게 독을 먹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김우주 칸은 자신의 고모부의 죄의 피를 알게 되죠. 다음은 10화와 11화의 미리 보기입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는 메리가 손자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백상현에게 궁지에 몰립니다. 백상현은 남자 주인공 김우주에게 메리와의 진짜 관계를 캐묻죠. 하지만 남자 주인공 김우주 반의 메리는 먼저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했기에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진경이 나타나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구해줍니다. 그녀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대신해 상황을 수습하며 할머니께서 안에서 그를 찾고 계시며 곧 후계자로 지목될 수도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진경은 백상현과 단둘이 만나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메리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백상현은 이미 그들의 결혼이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메리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만의 수상한 대화를 엿들은 후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메리와는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백상현은 진경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 결혼이 가짜로 밝혀지면 우리가 받은 상은 취소되고 우주와 메리는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경은 우주 메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가 다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진경은 백상현 예를 위협합니다. 당신이 보스와 함께 마이어 시장을 몰래 만난 걸 봤어요. 보때 궁전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 만남은 누가 봐도 뇌물 시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진경은 단호히 경고합니다. 우주에게 해를 끼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장과의 뇌물 거래를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이제 백상현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는 이 상황을 타협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메리를 만나 백상현과의 대화를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죠. 그래야 백상현에게도 정직하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메리의 집 앞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라가 메리의 집을 찾아옵니다. 소라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에게 인사를 건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찬찬히 살펴본 뒤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통과해요. 합격. 한편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는 점점 사위 한구바의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사실은 그녀를 큰 충격에 빠뜨리죠. 한구바는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도우려 하지만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는 그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결국 한구는 직접 약을 건네며 할머니가 복용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이미 한구가 도구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모든 것은 한구의 계획이었죠. 그는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리를 떠나며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모든 증거를 지워버립니다. 한구는 미리 응수와 그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내 할머니를 구할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하지만 운명처럼 그때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부릅니다. 소식을 들은 응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항우터는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한편 메리도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위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깊은 슬픔 속에서 잠시 위로를 나누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진경이 우연히 커피를 마시던 중 목격하고 다시 가까워진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후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친구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받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제시카. 불안해진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그 사진을 메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메리는 즉시 제시카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소라가 미국에서 일하던 레스토랑의 주인이 바로 제시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게다가 소라는 예전에 제시카의 남편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 사이 남자 주인공 김우주의 할머니네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숨겨왔던 비밀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구는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제이 컨설팅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명순당으로 오라고 명령하죠. 한편 제시카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가 이미 머응수의 어머니와의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제시카가 도착해 회사 일로 바쁜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응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후 한구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를 따로 불러 응수의 어머니에게 제시카의 방문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한구와 제시카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비밀이 있다고 느끼고 그의 행동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구는 응수가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순간 한구는 패닉에 빠지죠.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며 제시카에게 지시합니다. 그 일을 끝내 27년 전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한구는 김우주의 할머니가 깨어나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모든 걸 막으려 합니다. 간호사로 변장한 제시카는 조용히 병실로 숨어 들어가 김우주의 할머니에게 치명적인 주사를 놓습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할머니는 이미 한구의 다음 움직임을 예견하고 함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자 그녀는 남자 주인공 김우주에게 한구의 횡령과 우주의 부모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에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말을 잃고 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그에게 메리가 달려와 그를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밝힌 할머니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며 장면은 남자 주인공 김우주와 메리가 할머니의 묘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죠. 한편 제시카가 일을 진행하는 동안 한구는 할머니의 유언장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그때 남자 주인공 김우주가 등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고모부였어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남자 주인공 김우주는 한구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한 상처에 대한 진실을 요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 미리 보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